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M. 젤락 박사입니다. 주네스 롱제비티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Jeunesse, we are redefining youth. 여러분들은 이미 줄기세포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줄기세포와 관련한 최근 정보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줄기세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줄기세포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생명, 즉 아기의 탄생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가 결합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많은 정자 중에서 오직 운 좋은 하나의 정자만이 난자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과 동시에 최초의 만능 줄기세포를 형성하고 그때부터 생명의 탄생이 시작됩니다. 이 줄기세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 한 개의 세포가 똑같은 한 개의 세포를 만들어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는 최초의 배아 조직이 됩니다. 조직은 동일한 세포의 그룹을 뜻합니다. 수일이 지나면 다시 세포가 분열되고 세 가지의 주요 배아 조직이 기능을 수행할 준비를 마칩니다. 각각의 배아 조직은 성체 줄기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뇌세포, 심장세포나 근육세포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아 줄기세포는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반면 성체 줄기세포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형성에만 관여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아 줄기세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따릅니다. 첫 번째는 배아 줄기세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배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논쟁과 비판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이러한 윤리적인 논쟁은 일본 과학자들이 성체 줄기세포에서 배아 줄기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배아 줄기세포는 그 힘이 매우 강력해 인체 세포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생명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임신 후 9개월이 되면 줄기세포가 만들어낸 200여 가지의 특화된 세포군을 가진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것만으로는 생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특화된 세포가 죽거나 복제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줄기세포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인체의 각 기관, 골수와 피부, 그리고 복부에는 줄기세포를 위한 저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데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줄기세포 이식에 해당하는 골수 이식이 그것입니다. 이 방법은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골수로부터 세포들을 추출하기 전에 환자는 면역 세포가 작동되지 않도록 면역 억제 상태로 두는데, 이를 위해 환자는 무균실에 격리 입원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이식에 따른 거부 반응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적절한 기증자를 찾고, 기증자의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주입하여 암세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치료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하나는 올바른 기증자를 찾는 것이며, 두 번째는 거부 반응을 피하기 위해 면역 억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줄기세포의 사용은 재생의학을 통해 의료계에 혁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재생의료의 목표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올바른 줄기세포를 찾는 것입니다. 재생의학은 의학의 미래로서 인체의 모든 기능과 장기가 줄기세포 과학의 대상입니다. 줄기세포는 운동선수가 자신의 줄기세포를 사용해 관절 문제, 특히 연골 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스포츠 의학으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부 프로 선수들 중에는 무릎에 줄기세포를 정기적으로 주입하면서 선수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심장 이식 또한 줄기세포를 통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맹인이 줄기세포를 통해 시력이 회복됐다는 이스라엘 사례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자폐증 환자도 줄기세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 당뇨는 물론 소아당뇨도 줄기세포를 통해 치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에 사용되는 인공관절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부는 어떨까요? 줄기세포를 통한 화상치료가 이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네스는 줄기세포 혁명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네이든 뉴먼 박사가 연구 및 개발에 참여한 주네스 루미네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네스 의학 자문위원 윌리엄 엠잘락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Jeunesse. We are redefining youth.